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다체계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봅시다. 자, 입자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M1, M2, 라지 N기 입자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RN이죠. 자, 이게 이제 System of Particles. N body로 돼 있죠. N bodies. 이제 서로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요 각 입자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다 썼습니다만 K 번째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이제 internal force, K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internal force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K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 이런 거를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질량 중심하는 거 공부했죠. 라지 M 곱하기 R 벡터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M까지 mi ri고요. 라지 M은 총 질량이죠. 질량만 합친 거. 요 R하는 여기 아주 문제를 간단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 방법이죠. 센터 오브 매스. 자, 지난번에 컨저베이션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토탈 모멘텀 컨저베이션, 그리고 두 번째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인데, 이 앵귤러 모멘텀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Q자를 써줘야 돼요. 이제 토탈이죠. 시그마 pi 이거를 전부 합친 거. 요거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L I 번째 Q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을 합친 것이다. 요거 이제 얘기를 했고요. Q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PI는 뭐 단순하게 MI 곱하기 RI 도트죠. 그 다음에 LIQ는요. 요거는 RI 빼기 RQ 크로스 MI의 RI 도트 RQ 도트입니다. 이 RQ라는 게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요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점이에요. 그 점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이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이제 정의한 거를 총 리니어 모멘텀, 요거는 앵귤러 모멘텀이죠. 지난번에 뭐 결과를 소개하면은 총 P의 시간 변화율은 바로 external force를 합친 거하고 i로 씁시다. sum 할 때는 i로 1부터 n까지 external force를 합친 거. 이걸 뭐 i 그냥 f external로 썼죠. 총합. 그래서 만약에 f external 여기 0이면 f external이 0이면 이때는 p가 컨저브 된다. 컨저브. 예? 마찬가지로 L, Q 요것에 도트를 해보면은 요거는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해보면은 이 항이 이제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저거 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 하나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L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Q에 대한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L이 아니고요. 잘못 썼습니다. 토크 익스터널 요거는 외부력에 의해서 Q점에 대한 I번째 다시 얘기합시다.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부력 바로 요거죠. 요거에 의한
토크죠. 물론 이제 Q점에 대한 그 외부력이 있으면 요건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더하기 이제 인터널은 이게 0이 됩니다.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크는 전부 합치는 과정이 0이 되는데 요 Q에 해당하는 텀이 뒤에 살아있죠. 요 Q에 해당하는 텀을 적으면은 요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mi ri 크로스가 아니고 빼기입니다. 빼기 RQ 크로스 RQ의 답을 뒀다는 요 텀이 들어갑니다. 요거. 자, 근데 이제 가정하기를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N external Q로 썼죠. 토크를 좀 합친 거예요. 요거 그냥 합친 걸 한꺼번에 쓴 거고요. 그다음 요 텀은 얼른버스는 그냥 0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도록 우리가 RQ를 선택합니다. 이 되도록 RQ를 선택하는 Q의 위치를 그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항상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0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Q external이 0이면 이때는 LQ는 컨저브 된다 해가지고 두 가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 증명할 때 써먹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럼 왜 이제 질문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F 인터널에 대한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인터널이 모든 입자마다 다 있죠. 에 의한 효과가 있거든요. 의 효과는 왜 무시했느냐? 이거는 무시된다. 왜냐? 바로 뉴턴의 제3법칙. 그게 합치는 과정에서 F 인터널을 쭉 합치는 과정. 요걸 시그마가 합치지 않습니까? 0이 됩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 3법칙에 의해서 세 번째 법칙에 의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써먹었고요. 그다음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크가 0이 되는 거는 뭘 이용했습니까? 3법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3법칙 플러스 스트롱 어삼션이 필요했죠. 요거는 물리학도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System of Particles, 즉 입자기에서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3법칙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스트롱 어삼션이 필요하다. 스트롱 어삼션이 뭐였습니까? K번째 입자와 L번째 입자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RK 빼기 RL이라는 그 벡터에 의존하고 방향은 그 두 입자를 연결하는 그 선상의 방향이다. 이제 그게 스트롱 삼천입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은 인터널 토크는 0이 되고 익스터널 토크에서 주어지는데 만약에 익스터널 토크가 0이면은 아예 그냥 고립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죠. 고립계는 아예 익스터널 포스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음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Q점에 대항할 때 Q점을 아주 복잡하게 잡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보면 이 RQ를 사실은 질량 중심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원점에 뭐 고정시키는 원점에 대한 걸로 해도 되겠죠. 근데 원점은 RQ 자체가 0이죠. 그래서 원점 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공간에 고정된 텅 빈 공간에 고정된 어떤 점을 말하니까 그게 이제 고정된 점이니까 RQ의 도트도 0이고 더블도 0이죠. 원점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요 텀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요 리니어 모멘텀하고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이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일단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 입자 한 개에 있을 경우하고 똑같이 이거 이제 보통 T로 쓰는데 T K번째 입자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K RK
요것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도트 RK 이렇게 쓰시면 되죠. 간단하게 쓰면 2분의 1 MK VK의 크기 제곱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고요. 총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걸 전부 합친 거죠. I가 이래서 라지 n까지 갈 때 TI를 합치면 되겠죠. 2분의 1 MV 제곱을 전부 합치는 겁니다. 2분의 1 MI VI 제곱 이렇게. 자, 당연히 이거는 보존이 안 되겠죠. 인터널 포스도 있고 익스터널 포스도 있고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아주 복잡하게 변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보존 안 되고 단순하게 합쳐도 인터널 포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자, 우리가 배운 그 힘 중에서 인터랙션 포스 하는 게 있죠. 이제 상호작용 그게 인터널 포스. 자,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인터널 포스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이제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널 포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펑션이 있어가지고 이 펑션은 입자 1의 위치에도 의존하고 2의 위치에도 의존하고 그래서 라지 n개의 입자 위치에 의존하는 그 변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벡터 하나가 3개니까 3n개의 variables죠. variables. 얘는 변수가 3n개란 말이죠. 만약에 입자가 2개다 그러면은 변수가 6개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K번째 위치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족하는 요 V가 존재하면은 요런 V가 존재하면은 요 V 인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F 인터널 요거는 이제 입자가 K개 이제 라지 N개이기 때문에 변수가 3N개예요. 그래서 이제 3라는 거 요거는 3차원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 결국 입자 개수가 n개죠. n개의 입자 전체를 아우르는 포텐셜 에너지예요.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참고로 요 그라디언트 K라는 게 뭐냐? 그라디언트 K라는 게 뭐냐면은 X 성분은요. K번째 입자의 X를 앞에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 쓰는 거 합시다. 그 다음에 Y hat DDYK 더하기 Z hat DDZK예요. 이 K라는 건 K번째 입자죠. 여기는 V 인터 이 함수 자체는 3n개의 베리어블을 가지지만 그 중에 K번째 입자의 위치 3개 있죠. 그 3개에 대해서만 그라디언트를 취한다는 거죠. 이 K를 이제 1부터 라지 n까지 쭉 바꾸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이제 이 각 입자에 대한 인터널 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은 똑같은데 다만 개수가 많아졌다 뿐이죠. 물론 K는 될 수 있는 게 1부터 라지 n개까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V가 존재하느냐 이제 이게 물론 관건이죠. 그렇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봅시다. 이때는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자 K번째 입자 거면 대표적으로 한 개만 쓰겠습니다. K의 더블 도트 이꼬르 자 인터널 포스 F 인터널 포스 K에다가 더하기 external force 외부력 K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아직은 이제 모르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을 갖다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K에 대한 거 V 인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 V 인터에는 K가 안 들어갑니다. 이건 딱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썸 해줘야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이름 지어준 거죠. 그런 게 존재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어진 요식을 우리가 가정한 거죠.
요렇게 만족되는 모든 k마다 k 값이 쭉 나와 있죠. 모든 k마다 k 입자에 작용하는 인터널 포스가 요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한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라지 v라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하고 가정한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쓴 이 식이 맞죠, 이제. 자, 이래 되고 이제 물론 익스터널은 그대로 써줘야죠. 뒤에 파란색이 까만색으로 바꿔야죠. 플러스 f의 익스터널은 현재로선 그대로 놔둡시다. 이렇게. 자, 이제 요 식에다가 요 한번 더 씁시다. mk rk 더블 도트 돼 있죠. 자, 요 식이 이제 식이 하나가 아니죠. k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부터 라지 n개까지, 라지 n까지니까 n개의 이퀘이션을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쓴 거죠. 자, 이 양변에다가 rk 도트 속도죠. 그러니까 요거를 도트 프로덕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까? 좌변 이꼬르 mk는 뭐 밖으로 나오고요. rk 도트 벡터죠. 그다음 rk의 더블 도트가 되죠. 요거는요. dt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2분의 1 mk의 rk 도트 rk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1 mk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rk 도트하고 rk 도트로 곱했는데 이걸 미분하니까 앞에 건 미분하고 또 뒤에 건 미분하고 하면 두 개가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제 좌변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정의한 바로 k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죠. 아, 그거를 미분한 거죠. 2분의 1 없어져야죠. 2분의 1까지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좌변은 단순하게 tk 도트가 된다. tk 도트. 자, 이제 우변으로 갑시다. 우변은 이제 항이 두 개죠.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rk의 도트 그라디언트 k번째 v 인트 더하기 두 번째는 rk 도트 f의 external k번째 입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거는 딴 거 아니죠.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내부력에 의한 일률이죠. 파워입니다. 그거 이제 k번째 입자만 카운트한 거죠. 아직 k에 대해서 지금 썸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첫 번째 항을 가만 보시면요. 요거는 뭐가 똑같냐면은 자, 마이너스 첫 번째 항 rk 도트를 drk의 dt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도트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 k v 인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체인룰이에요.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금은 아직은 체인룰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요거로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지워버립시다. 요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이제 K에 대한 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찾은 요 식을 이제 K를 썸을 해줘요. K를 I로 바꾸고 쭉 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방금 요 테두리 안에 한 거를 K를 I로 바꿔가지고 썸해 주는 거예요. 보통 시그마 할 때는 I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RI 도트에 말하자면 이거죠. 그래가지고 MI RI의 더블 도트 이꼬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I로 써줘야죠. 이제 V 인트 더하기 R 입니다. F K externa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K로 쓰면 안 되죠. I로 써야죠.
이게는 해준 거죠. 그 위에 빨간색으로 테두리한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K를 썸을 해준 거예요. 쭉 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는 거죠. 자, 좌변은 뭡니까? 이제는 좌변이 그냥 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TK 도트를 전부 합쳐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토탈 운동 에너지의 데리버티브죠. 요 라지 T는 토탈 운동 에너지입니다. 토탈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의 첫 장이 뭐냐면은 이제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K 섬 해준 거죠. 그래서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은 갈로에가 취급합시다. ri 도트의 데리버티브 i 번째 입자 v 인트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뭐냐를 이제 보면요. 요거 이거로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갑니다. 자,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의 dt의 dri가 첫 번째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트 데리버티브 i의 v 인터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거를 쭉 합친 거 이거를 다 적으면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에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가 성분이 3개죠. 그리고 RI 이것도 성분이 3개죠. 그래서 일일이 다 적으면요. 이제 일단 i를 1에서 라지 n까지 가지고 컴 괄호를 열어가 d over dt에 xi에 첫 번째 요 부분의 x 성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의 x 성분은 뭡니까? x 햇 곱하기 partial derivative xi의 v 인트죠. 그 다음 x 햇하고 x 햇은 곱해가 없어졌고요. 더하기 dt의 dyi의 ddy이의 v 인트 더하기 dzi ddt의 dd i번 집자의 z 성분이죠. 이거죠. 이거를 쭉 다 합쳐주게 되면요. 근데 v 인트가 뭐의 함수입니까? 기억납니까? v 인트는 x1, y1, z1 여기 1 입자에 r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x2, y2, z2 이렇게 쭉 해가지고 x 라지 n, y 라지 n, z 라지 n 해가지고 요 변수가 3n개라 그랬죠. 그거의 함수인데 여기 v 인터는 x들, y들, z들의 함수인데 문제는 x, y, z가 다 이제 입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전체는 t 함수예요, 사실은. x, y, z의 괴석의 그 식을 다 대입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v 인터는 t의 함수죠. 근데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말이죠. 바로 d의 dt의 v 인터 v자를 크게 써야죠. 요거 하면은 요게 t의 디펜던스가 x1, y1, z1, x2, y2, z2 요게 저기 zn까지 3n개의 이 베리어블들이 다 t 디펜던스를 가지는 거죠. 그게 개별적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체인 룰을 써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x1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는 dt의 d의 x1에 ddx1v 그 다음에 dx2에 y2를 합시다. t에 정확히 써야 됩니다. 이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잘 씁시다. 더하기 d y1의 dt의 파셜 데리버티브 v 인트 다 일일이 써줘야죠. 인트 d y1 더하기 dz1 dt에 요건 파셜 쓰면 안 되고 t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파셜이죠. z1의 v 인트 더하기 이제는 x 두 번째 입자 x2에 대해서도 해줘야죠. x2에 라운지 v 인트 더하기 요건 y죠. dy2
dt에 라운지 y2에 v 인트 이거는 z가 되겠죠. 두 번째 거 더하기 딴딴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n 번째 입자 dxn에 대해서 해줘야죠.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해가지고 3n개가 등장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요 관로한 양이 바로 딴 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파란색으로 눈에 보이죠? 요거하고 요 파란색으로 네모친 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시그마로 표현한 거예요. i가 1일 때가 첫 번째 줄 3개고요. i가 2일 때가 두 번째 줄 3개. i가 3일 때, 4일 때가 라지 n일 때가 이제 마지막 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이 항이 사실은 간단하게 요거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대입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여기에 우변의 첫째 항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d dt v 인트예요. 그래서 우변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d v 인트 dt다. v 인트는 내부력, 다시 말하면 이제 입자 간의 상호작용 힘이죠. 거기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것의 시간 변화율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참고로 미분할 때 어떤 때는 t를 쓰고 어떤 때는 파시를 쓰는데 d는 변수가 딱 하나만 있을 때 t 씁니다. 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파시를 써줘요. 여기 보면은 xi라고 불리는 거 요거는 i 번째 입자의 x 성분인데 이거는 t에 의존하죠. 그래서 dt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v 인터는 보다시피 변수가 3n개지 않습니까? 각 변수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파셜 읽을 때 라운지라고 보통 읽습니다. 라운지 v, 라운지 x 이런 식으로 읽는데 제가는 그때는 파셜 데리베티브를 해준다는 것을 아셔야죠. 자, 그래서 우변 첫째 항은 이거예요. 둘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는 그냥 시그마 그대로 쓰면 됩니다. i가 1에서 라지 n까지 ri 도트에 도트 f에 external i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거는 보면 알지만은 이거는 요 시그마로 하기 전에는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external force에 의한 일률이죠. 그게 총 외부력에 의한 일률이에요. 총 외부력에 의한 총자를 일률의 합이에요. 총자를 뺍시다.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외부력이 0이 나오면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식이 나오느냐. 자, 이제 좌변, 우변을 다 합치면은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좌변은 t 도트였죠. 이거로 우변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v 인터의 미분이니까 도트에 찍으면 되죠. 그리고 더하기 이제 여기에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v 여기 이제 ri는 v죠. vi 도트 f의 external i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쪽 옮깁니다. 요거를 옮기면은 따라서 d dt에 괄호 열고 t 더하기 v 인터 이꼬르 시그마 이렇게 되죠. i 이래서 라지 n까지 vi 도트 f external i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외부력에 의한 일률이죠. 외부력의 일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뭐가 되느냐? 요게 바로 시스템 오브 파리클 입자의 계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되죠. 총 역학적 외부력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은 외부력에 의한 인류라고 똑같아. 이게 이제 결론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만약에 고립계라면 당연히 이게 없어지고, 고립계 아니라도 오른쪽이 0이면 외부력이 없으면 내려도 되고요. 외부력에 의한 일률이 0이면 외부력이 없으면 이것도 포함되죠. 외부력이 0이면 당연히 외부력에 의한 일률도 0이죠. 이면 이때는 T 더하기 V 인터 요 전체 요 양은 보존된다. 이게 컨저브드.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혹은 말이죠. 요 V external 이것도 F에 I 요 이제 개별적으로 할 때 보통 이렇게 K를 쓰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데리버티브 K 해가지고 여기 이제 V external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K번째 입자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입자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다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그랬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K를 하나 씁시다. 여기 K 여기 V 익스터널이 이거는 이제 인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하고 K번 입자하고만의 게임이거든요. 이건 K를 써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자, 이런 V가 존재한다면 요게 K번째 입자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서는 익스터널하고 이제 게임이니까 외부하고 K번째 입자하고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V 익스터널 K는 K번째 입자의 위치에만 의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로부터 받는 힘이죠. 그런 V가 존재한다면은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말이죠. 이면 요렇게 이제 요 식이 성립되는 말하자면 요런 V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외부력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부력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부력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죠. 자, 이런 게 주어진다. 모든 K마다 다 그렇게 주어진다면 요 우변의 외부력의 인율 있죠. 외부력의 인율이라고 불리는 요 동그라미 친구 요 전체 요거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요 vi 대신에 ri 도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도트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라디언트 i에 vi 익스터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가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요거 이제 dt에 dri죠. ri 도트니까.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i 아닙니까? 이렇게 v i 번째 입자. 요거 이제 요 세 개를 곱한 거죠. 벡터 곱하기 벡터인데 벡터의 성분이 세 개니까 그걸 이제 모든 i를 썸했는데 썸하기 전에 요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원오버 이거 이래서 나오지까지 원오버가 아니라 d 오버 dt의 vi 익스터널이죠. vi 익스터널은 참고로 i번 입자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 합쳐준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d 오버 dt를 밖으로 빼주면은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이제 각 입자마다 이게 익스터널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d 오버 dt에 전체 합친 걸 갖다가 v 익스터널로 정의해버리면 되겠죠. 그 외부력의 일률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율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거를 그냥 포텐셜 에너지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d over dt, t 더하기 v 인터널이었죠. 이게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d over dt에 v 익스터널이 된다.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은 이때는 d over dt에 t 더하기 v 인터널 더하기 v 익스터널 이게 0이다. 따라서 이때는 t 더하기 v 인터널 더하기 v 익스터널 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게 컨저브 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익스터널 포스 아예 0이면은 그냥 내부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컨저브 되고요. 익스터널 포스가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그 익스터널 포스도 이제 말하자면은 포텐셜 에너지에서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익스터널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친 그 토탈 에너지 이걸 V 이제 토탈로 보면 되겠죠. 토탈 이게 T 더하기 V 토탈이 컨저브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딱 발견을 하면은 컨저브 되는 양들이 있다는 걸 이용하면은 운동 방정식을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되고 특히 이제 운동 방정식을 풀기 어려울 때는 그걸 풀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컨저베이션 로우에 의한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다. 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입자가 있는데 뭐 라지엔이 예를 들어서 3이라 그럽시다. 너무 많은 복잡하니까 M1이 있고 M2가 있고 M3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점 어딘가 있겠죠. 이제 R1 있고요. R2, R3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이제 1, 2, 3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시스템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라지엔이 3이죠, 그러니까. 베리어블은 9개가 되죠. 자, 이제 상호작용은 중력이에요. F의 internal force 이거는 gravitational force다. gravitational force다.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힘이 세 쌍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라지엔이 3이기 때문에 1, 2 사이에 힘이 존재하고 1, 3 사이에 힘이 존재하고 2, 3 사이에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 2, 3의 경우 요때 이제 힘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F에 1에 의하여 2가 받는 힘, 요 이제 인터널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 설명이 뭐가 됩니까? 라지에 M1하고 M2를 곱하고요. 자, 지금 주인공이 2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았냐면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요 벡터 있죠. 여기 이제 R2 빼기 R1이죠. 요 벡터. 그래서 R2 빼기 R1 요거에 삼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R2 빼기 R1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힘이죠. 참고로 1, 2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F에 2, 1이 되면은 이게 이제 뉴턴의 M1, M2는 자리 바꿔도 상관없고 이것도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도 바꿉시다. 이것도 많이 바꿔버립시다. 2하고 1으로 요거 절대치의 삼성의 R1 빼기 R2가 되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요 텀은 어차피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요 벡터가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뉴턴의 이제
예산 법칙이 성립되는 그런 관계인데, 자 이때 그러면 f의 int 1에 1에 의하여 2가 받는 요 주인공이 2죠. 요거를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2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v 자리에는 v int가 되겠죠. v int는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요 딱 하나면 됩니다. 요거는 뭐가 되느냐, 세 개를 다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R1 빼기 R2, 요건 뭐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분의 G의 M1, M2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G의 M2, M3 R2 빼기 R3 3 마이너스 G의 M1, M3 R1 빼기 R3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2가 1에 의해서 2가 받는 팀이죠. 아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냥 2만 쓰면 됩니다. 이게 안 지워지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2가 받는 팀이에요. 2가 받는 팀이니까 1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고 3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죠. 다 섭시다. F에 1이 받는 internal force, 이거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1 V 인트. 다음 3이 세 번째 입자가 받는 힘은 internal forc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3 V 인트. 그 V 인트는 다 똑같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 개가 바로 요겁니다. 그 요식 하나를 집어넣는데 보시다시피 V 인트는 R1에도 의존하고 R2에도 의존하고 R3에도 의존하죠. 그러니까 변수가 9개가 되는 거죠. R1은 3개, R2 3개, R3 3개. 하지만 이제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거죠. 대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하나만. V 인트가 요건데 요거를 2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F2 internal force는 2에 대한 거니까 마이너스 이제 일단 X 성분은 DDX2에 대해서 V 인터를 하는 거고, Y 성분은 Y2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Z 성분은 Z2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가 이제 쭉 해보면은, 자, 요 첫 번째 거 해봅시다. dv int의 dx2를 보면은, 자, 요 식이 이제 v int인데 x2 의존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동그라미로 들어갑시다. x2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거는 상관없죠. 요 텀은 1하고 3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2에 대해서 파셜 미분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g에 m1, m2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 요거는 사실 1, 2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절대치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ddx2에 1 over r1 마이너스 r2, 뭐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요 항하고 마이너스 g에 m2, m3 1 over 요거는 r2 마이너스 r3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항 요거는 1, 3에 의존하니까 2에 편미분할 땐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ddx의 1 over r을 미분해 보면요. ddx의 r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고 그 다음 2x가 또 나오죠. 이 자는 없어지죠. 보면 마이너스 r 3승분의 x가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x2에 대해서 하니까 1 over r1 마이너스 r1 r2 빼기 r1으로 바꿀까요? 어차피 이건 상관없습니다.
절대치가 있으니까. 자, 요거 해주면은 위에 그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해보면은 마이너스 R2 마이너스 R1은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3승분의 요거 이제 R2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X2 빼기 X1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요 뒤에 거 요거 DDX2에 1 over R2 빼기 R3를 해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R2 빼기 R3의 절대치 3승에다가 X2 빼기 X3가 됩니다. Y, Z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다 해주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주게 되면 결국은 F2 인터널을 해보면요. V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지만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X, Y, Z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를 곱해주면은 첫 번째 항만 볼까요? 첫 번째 항만 이것만 보면 첫 번째 항만 봐가 안 되겠다. 세 개를 다 합쳐야 돼요. 다 합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요거를 다 하게 되면은 분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분모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X들끼리 차이가 나오고 Y는 Y들끼리 차이, Z는 Z들끼리 차이인데 그 차이에다가 X, Y, Z의 단위 벡터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여기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항이 이제 많아가지고 다 하려면 좀 복잡한데 이건 뭐 제가 쓸게요. 해보면은 M1, M2에는 요게 결국은 R1 마이너스 R2의 3승에다가 여기 괄로 해가지고 2가 아까 앞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R2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G에 M2 M3죠. 예. 요거는 R2 빼기 R3에 요거는 분모 있는 거는 상관없지만 분자 요건 중요하죠. R3 빼기 R1이 된다. 잠깐만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2 빼기 3가 되지 맞습니다. 2 빼기 3가 됩니다. 차례가 중요합니다. 2 빼기 3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힘이죠. 여기 요 힘이 뭡니까? 바로 1에서 2를 향하는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않습니까? 요게 1에서 2를 향하는 벡터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M1, M2에 그리의 3승에다가 R1 마이너스 R2죠. 두 번째 거는 G의 M2, M3 over R2 마이너스 R3의 3승의 R3 마이너스 R2죠. 이 두 번째 항은요. 1, 2, 3 중에 여기 R1이고 여기 R2 아닙니까? 이 1 빼기 2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입자 2가 받는 힘이죠. 입자 2가 받는 힘은 1을 향해서 힘을 받는다. 그 요거는 3가 요거고요. 3 빼기 R2니까 R3 빼기 R2니까 요렇게 되죠. 그래서 2가 받는 3입자 때문에 2가 받는 힘은 3을 향한다. 그게 3을 향한 인력이고 첫 번째 건 1을 향한 인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다 나옵니다. 얘 이제 2만 제가 계산했습니다만은 여기 뭐 1이나 3나 해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자가 3개일 때는 입자가 4개면 항이 몇 개겠습니까? 4개면은 쌍이 벌써 6쌍이죠. 그 6개 텀이 주어지고 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포텐셜 에너지 페어마다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많아지겠죠. 이 중요한 건 하나로 해결된다는 것을 직접 보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만약에 외부력이 없다면은 외부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입자 3개 있을 때 여기 시스템이죠. 이때는 T 더하기 V 인트 방금 제가 소개한 그 3개 쌍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 이게 이제 컨저브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